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가구들장입니다. 2020년 2월 19일이 우수이고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지금은 바깥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하늘에는 지금 눈구름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 고향 안개지방에는 우수 경첩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리고 얼어 죽을 내 자식 없다고 한시름 놓았다는 구전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죠. 이때쯤 되면은 우수경칩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리고 얼어 죽을 내 자식 없다. 이렇게 봄이 되니 이제 개구리가 얼음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튀어나온다는 그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오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뱀도 잠에서 깨거나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요. 경칩은 만물이 약동하며 새로운 생명이 생기며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난다는 뜻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초목의 싹이 돋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개구리와 도롱뇽은 물이 괴한 곳을 찾아 알을 까는데 그 알을 먹으면 허리 아픈데 좋고 몸을 보호한다고 해서 경칩에 먹는 풍습이 전해져 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위생적인 개구리 알과 도롱뇽 알 따위는 먹지 않죠. 그거 먹으면 배탈 나가지고 병원 씌어지는 거는 뻔하니까요. 경칩날에는 흙을 만지면 탈이 없으며 그 흙을 담바락에 바르거나 담벽을 쌓아 집을 단장하며 빈대 예방을 위해 흙벽을 일부러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칩 이후에는 겨울잠에서 깬 생물들이 죽지 않도록 임금이 백성들한테 불을 놓는 걸 금지하며 또 임금이 농사의 본을 보여주는 적정과 선농제를 함께 행했다고 합니다. 경칩에는 냉이와 달래, 쑥등을 먹으면서 칼슘과 비타민, 섬유질을 보충했으며 단풍이나 고로쇠 수액을 먹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경칩 때의 나무 수액은 약 효능이 뛰어나 약으로 먹는 지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장병과 성병에 효과가 있는 동시에 몸과 장기의 건강에 좋다고들 합니다. 경칩에는 남하하는 한랭 경선이 통과하면서 천둥 번개가 일어 땅속의 개구리 뱀 등이 놀라 튀어나온다는 그런 말도 있었죠. 조선시대 때는 경칩날을 발린테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가을에 주워 놓았다가 봄까지 잘 간직한 은행을 연인과 함께 나누고 먹으면서 은행나무 주변을 도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거는 은행나무가 암수가 가까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8, 9월 중에 독사에 물려가지고 10%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리면 10%가 죽으면 취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8월은 뱀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뱀은 체온이 가장 높아가지고 매우 활동적이며 순발력이 좋고 성질도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독사 종류는 까치살모사와 불독사와 7.4 이 세 종류가 있는데 거의 다 아마 친척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독사에 물리면 첫째 퉁퉁 붓고 출혈이 생기고 현기증과 속임이 썩고 구토가 나고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건 요즘은 119하고 구급대가 좋아가지고 극히 적지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응급조치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안전한 그늘에서 편안히 눕거나 앉아서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셋째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편안히 움직이지 마라. 넷째, 물린 부위를 심장 가까운 쪽으로 5 내지 10cm 정도 끈으로 묶어라. 너무 세게 묶지 말고 적당히 묶어라. 그리고 다섯째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라. 여섯째는 물린 부위가 심장과 수평이 되도록 하라. 가능하면 수평이 되도록 하라. 그러고는 응급실로 후송하라. 이게 바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린 부위를 끈으로 묶을 때 물린 부위에서 5 내지 10cm 정도 심장에 가까운 쪽에 묶어주는데 너무 세게 묶지 말고 묶었을 때 손가락 2개 마디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게 묶으면 피부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응급처치가 끝난 뒤에는 흐르는 물에 물린 부위를 씻어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안으로 침투하는데 이 가에 독이 없으면 안으로 침투하는 이 저항이 자꾸 생기는데 가에 독이 차 있으면은 안으로 계속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린 부위가 너무 붓기가 심하다면 심장보다 높여주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심장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입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빨지 않는 게 좋다. 더불어 뱀에 물렸을 때 칼로 물린 상처를 도려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물에 씻는 거다. 이때도 냉찜질이나 얼음찜질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면은 통증 감소나 붓기 완화나 뭐 이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은 스펙대로 시방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가 괴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119 도움으로 응급실에 가는 것이 응급처치 요령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은 뱀의 습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뱀은 주행성이 낮에 움직인다. 기온이 35도 정도 오르는 한여름에는 오히려 낮이 아니라 야간에 활동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최적 온도가 27도 내외이며 습도가 약 80% 정도로 무더운 한낮에는 시원한 곳에서 쉬었다가 시원한 야간에 또는 새벽에 활동을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8월, 7, 8월 달에는 독사 사고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야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등반이나 안 그러면 야영지에 주변에서 행동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뱀은 잡초나 숲풀이 가려 발 아래가 잘 안 보일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면서 뱀을 걷어차게 되면은 뱀이 자기 목숨을 해치려는 줄 알고 그 위협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뱀에 물리게 되는 것이죠. 대체로 뱀을 잡으려다가 물리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30%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뱀이 있으면 피해가지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뱀은 우리가 늘 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뱀의 공격 습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는 높이 30cm까지 뛰어 올라가지고 물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는 독사는 복상뼈 밑으로 문다 이래가지고 5cm가 넘으면 못 올라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사는 30cm까지 뛰어 올라가 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사나 높이가 20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신었다고 방심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긴 옷과 그리고 긴 스타킹과 두툼한 등산화를 착용하라.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정말로 뱀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쓰리파스 끌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밤에 큰일 납니다. 야영 중 뱀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천막 주위에 담배가루나 살충제를 뿌리면 뱀의 접근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니 이거를 한번 적극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은 독한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쑥이나 이런 것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배낭에 방울 같은 거 종을 달고 다니면 뱀이 안 온다 하는데 그거는 뱀의 청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 청각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소리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뱀은 파충류 중에서 가장 특수화된 동물군으로 몸이 가늘고 길며 다리, 눈꺼풀, 귓구멍이 없고 혀가 가늘고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눈에는 눈꺼풀이 없고 대신 투명한 피부 비늘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귀는 태화되어 가지고 걷기는 없으며 가운데 귀도 한 개의 뼈만 남아 있어 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면을 통한 진동에는 매우 민감하고 후각은 잘 발달되고 미각 또한 미각 기관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잘 본다고 하니까 뱀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멀리서 보면은 뱀은 눈꺼풀이 있어 가지고 못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가까이 있는 건 잘 본답니다. 뱀은 살아있는 것을 포획하여 입속으로
넣어가지고 도망갈 수 없게 해가지고 먹거나 질식시켜 가지고 먹거나 또는 독으로 죽인 다음에 먹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뱀의 습성과 뱀에 물렸을 때 처치 방법, 그리고 처치 요령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